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CNN의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뭐 과거에 뭐 한 2010년부터 한 2017년, 18년 정도까지 있었던 그런 유명한 컨테스트와 같은 챌린지인데요. 이것은 많은 수의 내추럴 이미지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찍은 그런 그 사진들을 모은 데이터셋이고요. 여러 가지 안에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에 여러 종목이 있듯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종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은 방대한 양의 사진을 1000개의 클래스로 분리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요. 예를 들면 뭐 늑대인지 개인지 헷갈리는 그런 사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챌린지이고, 이것이 CNN의 발전 그리고 딥러닝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시각지능 쪽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0년, 11년 이때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이전 세대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셜로우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뉴럴넷이 아니었고요. 아마도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의 그런 서포트 벡터 머신 레이어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셜로우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2년에 해성과도 같이 나타나서 이제 8레이어짜리 최초의 CNN 기반의 위너로 기록되어 있는 알렉스넷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렉스넷을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ZFNet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또 유명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제안이 됩니다. 하나는 VGG, 또 다른 하나는 구글넷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정말 유명한 레스넷이라는 것이 위너가 이제 모든 종목에서 싹쓸이를 해버리고요. 그 뒤에도 이제 뭐 앙상블 러닝을 통한 것, 그리고 채널 간의 어떤 디펜던시 모델링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그런 네트워크들이 꾸준히 이제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후에는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가 종료가 되었고요. 캐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개 데이터 리파지토리로 옮겨가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능력을 약 5.1% 정도라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2015년에 제안된 이 레스넷부터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모델들의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 뭐 컴퓨터 비전이나 대학원 딥러닝 수업 때 우리가 더 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수업에서는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스넷 이런 것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넷이고요. 이것은 2012년에 제안이 되었고 딥러닝의 가장 저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힌튼이라고 하는 연구 그룹에서, 힌튼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연구 그룹에서 나온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넷 챌린지 2012년 우승자이고요. 이제 최초의 딥 뉴럴 네트워크, 정확히는 CNN 기반의 최초의 위너가 되겠습니다. 제1저자의 이름을 따서 알렉스넷이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여기에 뭐 자세한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48, 48 이것이 이제 총 96개의 필터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48, 4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2012년 당시에 가용했던 GPU의 메모리 사이즈가 넉넉지 못해서 필터의 절반, 즉 48개는 위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 또 48개는 아래쪽 GPU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처리를 했고요. 어쨌든 총 8레이어를 갖는, 그리고 파라미터 숫자는 6천만 개 정도 되는 거대한, 그 당시로서는 매우 거대한 모델이었고요. 최초의 CNN 기반,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넷 챌린지 위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최고는 아니고요. 하지만 많은 논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위해서 우리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알렉스넷보다 뭐 몇 배가 좋다, 얼마가 좋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종종 사용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GPU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의 어떤 가속화를 시도한 최초의 웍 중에 하나였고요. 이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 제조사가 아주 활발한 협업을 통해서 딥러닝 트레이닝 학습에 있어서 GPU의 유용성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위너는 이제 ZFNet이라고 해서 알렉스넷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개선한 그런 식이고 구조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큰 혁신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두 가지의 유명한 네트워크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VGG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VGG의 키 아이디어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시대가 왔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은 이유는 레이어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즉 depth, 깊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성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에 따르면 가급적 깊은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깊은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물론 뭐 아주 필터 많이 쓰고 복잡한 필터를 써가지고 깊이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 필터의 복잡도가 중요해, 깊이가 중요해라는 질문을 따졌을 때 여기서 저자들은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필터를 최대한 간소하게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깊이는 제일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small filters, 정확히는 3x3 필터만 사용을 합니다. 1x1 제외하고는 3x3이 가장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 홀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1x1, 3x3, 5x5 이렇게 나가는데 3x3이 이제 가장 작은 필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는 작게 하지만 네트워크는 깊게.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갖고 온 그 가지고 나온 제안한 네트워크가 두 종류인데요. VGG16하고 VGG19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알렉스넷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알렉스넷이 이 그림을 보면 8개보다 많은 레이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이어를 카운팅할 때는 러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레이어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풀링 레이어는 여기서 러닝이 안 되니까 제외를 할 거고요.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최종 레이어도 이제 출력에 맞춰주기 위한 소프트맥스라고 보면 이제 카운팅을 안 하고 총 8개의 레이어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 요령으로 세 보면 이 VGG16는 16개의 레이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VGG19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러닝을 요하는 레이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대비 훨씬 깊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죠. 자, 그래서 3x3짜리 그 필터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1, 가장 기본적인 한 칸씩 움직이는 스트라이드 1, 그리고 제로 패딩 1. 그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풀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맥스 풀링이고 2x2의 스트라이드 2짜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풀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귤러하고 간단한 하지만 아주 깊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ILS VRC라고 하는 게 이미지넷 챌린지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이고요. 거기서 탑5 에러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퀴즈로 치면 그 시험 보는 사람한테 답을 5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 5개 중에 있으면 맞는 걸로 치는 이것이 탑5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탑5 에러니까 그렇게 5개 답을 줬을 때 그때 에러 레이시 되겠죠. 그래서 뭐 탑1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판정하는 거, 탑3 그러면 3개 가지고 판정하는 거, 여기서는 탑5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판정하는 이런 그 성능 평가에서 탑5 에러 측면으로 요 직전에 우승했던 아까 알렉스넷을 조금 개량했다고 한 ZFNet이 11.7%의 에러 레이트였다면 요 VGG는 7.3%라고 하는 역시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버전 VGG16과 VGG19이 있는데요. 뭐 성능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VGG19이 조금 더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면 VGG19을 쓰면 되고요. 보다 코스트 이펙티브하게는 VGG16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VGG에서 유용한 점은 FC7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여기 보면 4096 차원의 이런 fully connected 레이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4096 차원의 벡터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게 쭉 프로포게이션이 돼서 여기에 4096 차원의 이런 벡터로
서머리가 될 겁니다. 즉 이것이 비주얼 피처라고 하는 것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추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양상이, 그죠? 근데 그것을 4096 차원의 실수 벡터로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하게 되고요. 그것을 비전 외에 다른 용도로 아니면 뭐 비전 응용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미지나 챌린지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을 엑스레이 같은 의료 영상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다른 응용에 우리가 generalize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C7 레이어 또는 FC7 features가 다른 태스크에 generalize가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이제 VGG하고 여러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지 챌린지에 뭐 일부에서는 VGG가 1등을 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1등을 한 다른 네트워크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구글에서 제안한 구글넷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이름을 뜻하냐 하면 일단 르쿤이라고 하는 CNN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네트워크의 이름이 르넷이고요. 근데 이제 구글의 스펠링을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 뒤에 LE가 겹친다 하는데 착안해서 그리고 루쿤이라고 하는 파이어니어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름이 구글넷입니다. 이름 재밌죠? 자, 그래서 이 구글넷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역시 깊이 쌓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 전년도 위너 그리고 그 전전년도 위너 즉 알렉스넷이나 ZFnet 8레이어였죠. 그거 대비 훨씬 깊은 그런 레이어 숫자, 우선 22레이어짜리 네트워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봉착했던 문제가 연산, 즉 계산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이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적인 이슈를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레이어가 있고 이 구글넷의 핵심은 즉 우리가 벽돌집은 벽돌을 쌓아서 벽돌집을 짓잖아요.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서 구글넷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셉션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것은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착안했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논문에서 영화를 사이테이션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데요. 구글넷 논문은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이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 6천만 개의 파라미터였다면 이 구글넷은 그것을 12배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게 되고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 500만 개의 파라미터도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넷이 워낙 그 6천만 개로 많았기 때문에 12배 줄였다. 그래서 only 5 million이라고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지넷 챌린지 2014년도에 클래시피케이션 종목에서 1등을 한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탑5 에러 측면으로 6.7%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넷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인셉션 모듈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농담 조금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결정장애자의 네트워크이다. 약간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병렬적으로 쭉 고려해주는 그런 가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만히 보면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커널 사이즈가 최적인지 모르니까 둘 다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죠. 3x3도 해보고 5x5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형태인 1x1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풀링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풀링만도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개의 연산을 병렬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연산을 그냥 해주기만 하면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one by one convolution이라고 해서 얘는 depth를 조절해주는 소위 말하는 dimensionality reduction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바틀렉 레이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depth adjuster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연산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 측면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개의 가닥을 이렇게 감으로써
여러 종류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계 그 케이밍허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베이징에 있는 연구소죠. 거기에 재직할 때 제안했던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분 지금은 이제 페어라고 해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좋은 웍을 많이 발표한 그런 연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레스넷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이고요. 이 레스넷의 키 아이디어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 성능이 좋다, 일반화 좋다. 왜 그러냐? 깊이 쌓아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깊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보자. 그래서 그냥 딥이 아니라 울트라 딥, very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겠느냐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 또는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커넥션을 도입해서 사실 실효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레이어, 뭐 이론적으로 보면 쭉 원하는 만큼 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벽돌집을 쌓을 때 벽돌을 이제 포개서 쭉 올려놓으면 벽돌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을 쭉 쌓으면 구글넷이 되는 것이고, 요 레스넷은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걸 쭉 쌓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거고요. 이 레지듀얼 블럭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이제 X라고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이제 이 안에 뭐 컨브하고 뭐 이런 유주얼한 그 뉴럴 레이어가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아이덴티티 매핑이 있고 그것이 요 밖에서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점에 있어요. 근데 X라는 입력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여기에 XX 당연히 카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런되는 것을 fx라고 한다면 이 결국 이 레지듀얼 블락 이 부분, 이 출력에는 fx 더하기 x라고 하는 것이 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런이 될 것이고요. 이것의 의의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입력, 출력, 비해결만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h of x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제외한 나머지 레지듀얼이죠. x 빼고 나머지 그 부분이 요 f of x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러닝이 될 거예요. 그죠? hx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h of x라는 것은 f of x 더하기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박스를 친 f of x는 결국 뭘 배우냐면 hx 빼기 x 이것을 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런해야 될 게 h인데 그 중에 x 말고 그죠? x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여기서 그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꼽아주는 그 x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레지듀인 거죠. 그죠? 레지듀얼이라는 게 남는 나머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라는 것은 어쨌든 그 입력에서 출력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에서 x를 뺀 나머지 레지듀얼만 학습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방향으로 보면 장점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에러가 흘러 들어올 거고요.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adder가 백프랍으로는 안 보이죠.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가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고스란히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백 프로포게이션 측면에서의 플로우가 뭐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웨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레이어가 아무리 많아도 그레디언트 흐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레스넷이 무려 152층의 레이어를 쌓아서 이미지넷 챌린지의 모든 종목의 우승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이어를 깊이 쌓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레지듀얼 커넥션 또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라고 나중에 또 언급을 할 텐데 거기도 이런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 있고 뭐 깊이 레이어를 쌓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것이 이런 스킵 커넥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너 챌린지 2015년도에 모든 종목의 위너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봤을 때 탑 5 에러가 3.57%로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네트워크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스넷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제한, 확장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드 레스넷, 이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레이어의 필터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가정을 세우냐면 깊이 쌓는 것 뭐 좋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식으로 레스넷보다 레이어 숫자는 훨씬 작지만 같은 성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커널의 숫자를 옆으로 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이드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52층보다 더 작은 수의 레이어만 가지고 152층짜리 레스넷과 같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 필터라는 것은 병렬 처리가 되죠. 여러 필터를 동시에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적인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인셉션에서 여러 개의 가닥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와이드 레스넷처럼 단순히 레이어 하나의 필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플로우, 패스를 여러 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여러 개 이렇게 두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덴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레이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레이어로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으로도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피드 포워드에 있는 모든 레이어로 다 연결해주는 스킵 커넥션을 모든 피드 포워드 방향으로 다 집어넣어주는 이것이 덴스넷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킵 커넥션을 아주 덴스하게 집어넣은 그런 것이 덴스넷이 됩니다. 그래서 레스넷, 뭐 와이드 레스넷, 넥스트렉스트, 덴스넷 아이디어 유사하고요. 여전히 널리 쓰이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되겠습니다.